항상 부어 있었다. 도대체 아줌마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소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의해서 이번에는 경락 아줌마입니다. 이 경락, 이 얼굴 경락 아시잖아요. 마사지 아줌마도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얘기인데요. 정옥 의원님, 이렇게 아줌마들이 원래 이렇게 많은 건지 저는 몰랐던 부분이 이번에 너무 많아서 뭐 특히 뭐 이런 마사지라든지 이런 시술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경락 마사지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부분은 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랑 조금 이게 좀 다른 버전 아닌가요? 그렇겠죠.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경락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왜 여성들이 요새는 왜 얼굴 사이즈가 작은 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락 마사지를 받는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본인이 가서 경락을 했으니까 했다 그러겠지 이 엄중한 시국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닌 걸 했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거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의 얼굴이 그 국회에 계실 때에 비해서 상당히 그 이렇게 이제 행사라든지 이렇게 나오실 때 보면 굉장히 부어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받은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거 얼굴이 훨씬 좋거든요. 갸름하고. 근데 아마 그게 그 피곤이 그 만성 피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늘 부어 있고 근데 이 경락 하시는 이분의 얘기는 보톡스를 많이 맞아서 부어 있으니 그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 해서 자기가 들어갔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셨는데 예. 바로 이러한 증언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 대통령이 주는 품격이 상당히 이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도대체 기치료에 주사에 이런 비선 의료라든지 수술을 얼마나 받은 거야라는 어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예, 박 변호사님, 뭐 네. 보톡스 때문에 부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얼굴이 붓기도 하는데 어떤 뭐 그쪽으로 치료를 해야지 경락 마사지로 치료를 하려고 했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경락을 받는 걸 갖고 뭐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이랑은 예, 뭐 그거 아무 상관없는 상관없습니다. 마사지 저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사지하는 경락하는 아줌마가 뭐 보안 손님,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들락날락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말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기치료 아줌마라든지 주사 아줌마. 그러니까 뭐 온갖 아줌마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두 아줌마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비선 왜냐하면 의료진이니까. 불법 의료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경락 아줌마는 요번에 이제 결국은 많은 어떤 비선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안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아마 얘기해줄 예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고요. 예. 이 아줌마가 이제 이 경락 아줌마가 얘기했던 뭐 붓기를 빠뜨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의학적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많거든요. 예. 기분 좋고 막 통증이 줄어드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비선 의료진, 뭐 경락은 조금 다른 버전일 수 있겠습니다만 비선 의료진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들어와서 특혜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과 이 비선 의료진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경락 마사지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뉴스급 제작진이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림프 관리로 통해서 붓기를 빼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언니. 그거 림프 쪽으로. 그게 만지면 모양 틀어질 수가 있어서 일주일 뒤에 오시면 저희가 림프 배출을 해서 붓기 빠지는 걸로 많이 해드릴게요. 네, 구 박사님 제가 네.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서 부었는데 마사지를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일주일은 마사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뭐 그런 데까지 어떻게 자세히 알았겠습니까? 또 경락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뭐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정식 허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몰래 다니면서 뭐 경락 받으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민간 아니, 치료. 뭐 전문 뭐 등록된 마사지 샵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마사지 샵도 있는데 그냥 민간 치료로서 뭐 이렇게 좀 마사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혈, 뭐 기 이런 데를 눌러주는 것 같던데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경락 아줌마 해갖고 청와대가 아줌마 세상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부 다 또 보안 손님으로 철저한 그런 경호실에 뭐 체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스크린을 받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인데다가 청와대에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치의뿐만 아니라 자문의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 왜 대통령께서 꼭 이런 비선 그런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와서 그런 행위를 하신 게 아니고 청와대 오기 전부터 뭐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따라서는 있겠죠. 요 주사 아줌마라든가 기치료 아줌마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편하니까 그냥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사실은 양의사라고 하죠. 의사들은 이런 뭐 한방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예. 뭐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태반 주사인가 뭐 이런 거 놔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병석 주치의가 아예 그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그 후에 이병석 주치의도 쉽게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그 전부터 해왔던 습관에 따라서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데 대해서는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저 화면 같이 저희랑 보실게요. 저게 작년 8월과 9월, 그러니까 8월 러시아 순방 전에 이 보도에 따르면 저 경락 아줌마가 저 때 당시 이제 대통령을 마사지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굴을 한번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마사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은 하지 않겠고 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민영선 선생님. 예. 감동을 전하는 각종 아줌마들 이 본질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에 공사를 구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쭉 해왔던 대로 해오셨더라도 당대표 시절에 또 대통령 후보까지는 그렇게 됐더라도 당선인 뒤로 또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식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저렇게 대통령께서 그 민간치료요법이 갖다가 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방이든 양방이든 또 공동치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청와대 의료체계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받을 테니까 그 합동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굴이 붓는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콩팥 은이만한 신장이 안 좋다든지 무슨 그 해독하는 간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붓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이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보이게 안경을 쓰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시신경이 안 좋아서 하는지 수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투자가 더 근본적인 그 근본적인 걸 이걸 갖다가 의료 체계하고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주치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민간 치료한테 맡겼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나서 잘못 어떻게 건드려서 대통령이 위해가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국가 안보를.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해왔다는 거예요. 이 경락 아줌마를 통해서 본질을 민영선 원장에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1월 1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전 간담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순방하고 그럴 때는 시차를 좀 적응을 못하면서 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피곤하니까 또 다음날 또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맞을 수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이 경락 아줌마도 증언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이제 순방 가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마사지를 했다는 건데 의정 활동 하실 때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외 유명인사 만나기 전에 마사지를 받거나 보톡스를 맞거나 이런 걸 하나요? 저는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국회가 이렇게 회기가 있으면 예. 회기가 비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회기가 시작될 때 얼굴이 바뀌어서 오는 여성 의원이 있었던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경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보도를 읽은 거에 의하면 그 흥미로운 것이
그 경락 아줌마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영부인들도 해줬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죠. 네, 뭐그 그러니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선을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이제 시차 적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단지 이제 비선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관심거리로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하시기 전에 준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시간에 어떤 공적인 스케줄이 없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도 또 상당 기간 동안 그 어떤 그 여독이랄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일정이 비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계속해서 순방 갔다 오자마자 또 새벽에 와가지고 뭐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일정이 사실은 굉장히 그 빡빡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그 시술 내지는 어떤 그 요법을 좀 그 활용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 중요한 겁니다. 원래 주사 아줌마는 뭐 최순실 씨, 기치료 아줌마도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락 마사지 하시는 이분, 박 씨는 별로 최순실 씨와 관련이 없나 봐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최순실 사태 이후로는 청와대에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순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대통령이 어떻게 경락 마사지 아줌마를 알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기치료 아줌마, 또 우리 백실장이라고 있잖아요. 60대 백실장. 백모 씨, 뭐 정유라도 백모 씨 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두 사람,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를 최순실이가 데리고 온 것처럼 마사지 아줌마, 경락 아줌마도 최순실이 알거나 최소한 소개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다들 뭐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료진이 있는데도 엉뚱한 사람 들어오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 아줌마들 불렀는 것 같거든요. 절대 알 수 없는 시중에 있는 마사지 아줌마를 불렀지는 않을 것 같고, 믿는 사람이라면 최순실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고 박사님, 뭐, 박 네. 대통령이 마사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해도 가장 네. 큰 문제는 청와대에 검문 검색 없이, 뭐, 비표 없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안 손님이 많은 청와대,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라든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뭐 경락을 받든 누구를 받든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받는 것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국가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광복절 경축식에만 가더라도 그 몇천 명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전에 뭐 주민등록 번호 다 대고 또 인적사항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사전 검색을 하고 또 들어갈 때도 아주 철저히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정도 되면은 보안 그런데 손님 더 저분들은 많은 거 아니에요? 보안 손님이야말로 가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경호실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스크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 이런 보안 손님, 낮 손님도 있고 또 밤 손님도 있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경호실에서 어떠한 그 조치 내지는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의문이 돼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호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좀 철저히 이런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보안 문제, 또 안전 문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이런 미션을 가지고 혹시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 아줌마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아닙니다. 또 믿을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경호실에 대해서도 차제 경호실 관계자들은, 이런 분들은 아마 이영선 행정관이 이렇게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은 바로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대통령한테 모시다 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경호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같이 보시죠. 경락 아줌마 얘기하고 있는데 속보가 저것도 좀 놀랐습니다. 최순실 씨가 본인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정신적 충격입니다. 정신적 충격, 공황장애랑
별다른 건 달리는 건 없어 보이는데 저 멘트가 좀 더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치 충격 아마 정유라의 체포 소식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계속적으로 지금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내는 양식을 또 배운 그대로 특검에 지금 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최순실은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예. 서울구치소에. 그러니까 또다시 강제 구인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이 부분도 문제되는데 실제로는 뭐 체포는 가능한데 또 나가더라도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묵비권이기 때문에 뭐든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경우라면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형이 엄청 높아집니다, 판사가. 그래서 거기서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렇죠. 준비기일에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 가서는 얘기를 하지만 검찰 가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 구인한다 해가지고 가더라도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유라 얘기를 한다든지 손자 얘기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게 자기가 가서 좀 득될 게 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득될 게 없으니까 난 법원에서만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검도 노선을 조금 잘 바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 속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정유라 씨 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불응 시의 강제 구인도 특검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특검에 재소환됐습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가 그런데 뭐 보도에 의하면 이경재 변호사한테는 어느 정도 신경을 터놓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재소환에 불응하라 이경재 변호사가 어느 정도 코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서 득될 게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약간은 포기했다고도 보이고요. 자신의 어떤 변론하는 부분을 포기했다 보이고 법원에 가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전략으로 봅니다. 얘기를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지금 혐의를 전원 다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그랬죠. 그거를 만약에 특검에서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대조하면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겨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원하는 거는 최순실의 자백보다는 대통령의 혐의 부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뇌물 부분이라든지. 예. 다른 그거를 위해서 최순실도 두 가지 지위입니다. 본인도 피고인 지위에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참고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검도 조금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필요하다면 밀당을 해서 데리고 와가 조사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일단은 오라는데 안 오는 경우는 저 처음 봤어요. 통상 구속돼 있으면 정말 걸을 수만 있으면 가 조사 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이 구속되는 사람인데 검사가 구속된 사람 불렀는데 안 오는 경우 정신적 충격이라고요. 처음 봤을 것 같은데 특검도 아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락 아줌마 얘기를 좀 해봤고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